교육문화 매거진 우리 아이 2021년 겨울호 테마 에너지 기획 특집 에너지 1 태양전지의 미래를 만나다. 석상일 유니스트 교수 인터뷰 취재 편집위원 김하영. 과학저널 네이처지는 2021년 10월 유니스트 석상일 교수팀이 세계 최고 수준인 25.8% 효율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했다고 공개했다. 1세대 실리콘 태양전지와 유사한 효율의 생산 비용이 최대 5배 저렴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차세대 태양전지라 할 수 있다. 미래에너지 관련 인터뷰를 위해 석상일 교수님을 연구실에서 만났다. 언제부터 과학자의 꿈을 키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어깨동무나 과학동아리 같은 잡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주소년 아톰도 있었는데 그때는 막연하게 미래과학에 대한 호기심이나 동경이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 현실 세계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직업적인 요소에 더 의미를 두는 형태로 전환되긴 했지만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탄생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2022년 랭크 광전자 공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되셨는데 다양한 분야 중에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연구를 시작했을 때 실리콘 태양전지라 광막 태양전지 등 다양한 태양전지가 연구되고 있었어요. 저는 남과 다른 형태의, 남과 다른 기술을 가진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슬로건인 퍼스트 인 체인지와 잘 맞네요. 처음에는 무기물과 유기물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태양전지를 연구했습니다. 아쉽게도 좋은 효율을 내진 못했지만 다음 단계로 가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좀 더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을 선도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페로브스카이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효율을 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결국 태양전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랭크 광전자 공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지구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그 이전에는 인간의 노동력만으로 하던 일을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현대 문명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점점 증가했지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특정 양 이상 존재하게 되면서 온실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온실효과는 태양의 열이 지구로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순환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산화탄소가 태양열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되고 지구의 균형이 깨지면서 기후위기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태양전지가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태양에너지는 조금 전에 언급한 기후위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아닌 햇빛, 바람, 물, 지열 등에 고갈되지 않는 천연자원에서 만들어내는 천연에너지를 사용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태양전지로 전기를 만들려면 원자력이나 화석연료와 비교하였을 때 훨씬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은 태양전지로 만드는 전기의 가격은 원자력이나 화석연료로 만드는 전기의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석유나 가스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질 만큼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태양전지의 효율성을 높여 발전 단가를 낮추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결국 기후위기를 막을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의 과학 꿈나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미래, 지금은 기존의 어른들이 겪은 것보다 변화의 속도도 더 빠르고 변화의 폭도 더 넓습니다. 즉,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한 어떠한 목표가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무빙 타깃인데 현재의 과학이 더욱 그러합니다. 기존의 기술들이 순식간에 소멸하기도 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처럼 내가 꿈꾸는 분야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서 어떤 자격이 갖춰지는 순간 그 타깃이 변화하거나 소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학생들은 너무 멀리 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가깝게 보면 타깃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 3년에서 5년 정도를 목표로 하여 주어진 현실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들의 꿈이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기획 특집 에너지 2.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는 학생들. 글, 장인설 울산중앙중학교. 기후변화 시대를 지나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되었다. 기후위기라는 용어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우리 사회에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꿈꾸기 힘들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기후위기 대응 교육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간절곶 인근의 울산학생교육원 대송야영장 부지에 2022년 9월 개관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 학생지원단의 멘토 교사로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 설립 과정에 함께 참여하였는데 놀라운 점이 많았다.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고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꼭 선행되어야 하는 역량이 있다. 바로 환경 감수성이다. 환경 감수성이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환경의 아름다움이나 고통에 대해 감정을 이입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다.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 학생지원단 학생들은 환경 감수성으로 똘똘 뭉친 학생들이었다. 자신이 환경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으며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였다. 공간, 채식, 에너지, 지구온난화, 홍보 분과로 나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교육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를 지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며 학생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창의성을 계속해서 쏟아냈다. 친환경 건축자재부터 시작하여 생태숲, 채식체험, 토의 공간까지 학생들의 고민을 거치지 않은 요소가 없다. 열정적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환경교육을 전공하고 환경교사로 신규 발령받아 나름 환경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 학생지원단, 학생들이 환경에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혹은 앞으로 환경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감명 깊게 본 환경운동가의 활동, 기후위기로 위협받고 있는 생태계의 심각성 등 아마 저마다 환경 감수성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이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이끄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교육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기획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의 교육활동을 울산의 많은 학생들이 경험한다면 또 다른 학생 환경 활동가, 환경 감수성을 스스로 기를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생들을 길러내고 그렇게 자란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환경교육과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그 속에서 울산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울산의 많은 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기획 특집 에너지 3. 에너지 동향과 정보의 보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협력팀 김동현 선임행정원 인터뷰. 인터뷰 취재, 편집위원 박선영. 1970년대 세계적인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1980년대 들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1986년 9월 설립된 기관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협력팀 김동현 선임행정원을 만나 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반갑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설립과 동시에 국가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을 제시하며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 플랜, 하위 에너지 원별 수급 계획 등 국가 차원의 굵직한 중장기 정책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에너지 시장 산업의 선진화와 국가 에너지 통계 생산 및 보급, 에너지 정책의 국제협력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 역량을 결집해왔습니다. 서울 장안동 청사에서 시작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991년 경기도 의왕 청사로 이전한 이후 2014년 말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현재의 울산 청사로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에너지란 무엇인가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는 매우 추상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 혹은 물체가 일을 하기 위한 동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연소함으로써 이러한 동력을 쉽고 효율적으로 얻게 되어 산업혁명이 발생하였고 오늘날 인류의 경제적 풍요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화석 연료의 남용은 결국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동력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점차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핵과 가스와 수소에너지 등과 같이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화합물 등으로부터 생성되는 새로운 동력원을 의미하고 재생에너지는 주로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자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활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국내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그리고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 소비가 정점을 지나 감소 혹은 정체 추세에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아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에너지 소비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금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연간 총 291.500만 토로 이중 석유의 비중이 약 38%로 가장 크며 이어서 석탄, 천연가스의 순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의 확대가 에너지 분야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은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원은 화석 연료이며 최근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으로 각국의 겨울철 에너지 수급의 비상 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 공급, 관리를 위한 대책이 있나요?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되며 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총 에너지 소비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에너지 빈공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인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을 위해 국가 주도의 도입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해 적극적인 자원 개발을 추진하였고 장기 도입 계약 및 비축 관리를 통해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과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6%를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기후위기는 결국 화석연료의 남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 협약상속총회에서도 석탄 발전소, 감축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의제가 공식 채택되었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전기는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로 생산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빈방에 불을 끄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 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이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집약산업 위주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또한 울산은 중화학공업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미 세계 경제의 질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따라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며 유럽은 탄소 국경세를 도입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빨리 산업공정을 친환경, 저탄소 공법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를 갖추고 있는 수소 선도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자동차 산업, 중공업 발전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친환경 도시로의 발전 잠재력 역시 매우 높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와 규제 등을 개혁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시장 창출을 위해 각종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열린 마음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2022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전망한다면 내년 세계 에너지 시장은 금년의 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각국은 화석연료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지만 화석연료는 당분간 세계 경제의 기둥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 이슈는 화석연료 공급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해 결국 에너지 시장의 불균형과 불안정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에너지 시장의 급변 속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지속해가야 할 것입니다. 기획 특집 에너지사 미래에너지학교 우정초 이야기 글 박정유 우정초등학교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석탄 사용의 단계적 감축 등을 포함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에 합의했다. 지금 전 세계는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후위기와 맞물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존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미래에너지 교육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교육을 의미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에게 올바른 에너지 인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 핵심 목표이다. 이제까지 학교 정규 교육 안에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왔지만 좀 더 체계적인 에너지 교육의 확립을 위해 미래에너지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미래에너지학교는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종류 등의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체험, 실험, 탐구,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에너지 인식 형성을 위해 구상된 에너지공단의 지원 사업이다. 보다 체계적인 에너지 교육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세상을 꿈꾸는 창의적인 리더를 육성하고 가정, 지역사회로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그 목표이다. 미래에너지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운영지원금과 교육,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특강, 교사 워크숍, 에너지 투모로우 진로 체험 활동 등이 지원된다. 우정초등학교는 2년 연속 에너지공단이 지원하는 자율형 미래에너지학교로 선정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지속가능발 전 목표의 틀 내에서 학년별 특색에 맞춘 에너지 교육을 기획하고 미래에너지 교육 과정 운영, 온라인 교사 워크숍 및 연수, 에너지 경진대회 참여 등 다양한 교과 연계 프로젝트 활동 내용을 진행하였다. 5에서 6학년으로 구성된 우정 미래 그린셋의 동아리 학생들은 태양광 와이어 무드 등 저금통 만들기, 에너지 관련 진로 체험 활동, 탄소 중립 그린 유어스 게임, 레인보우 트리 게임 활동 등의 에너지 투모로우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배움을 통해 탄소 중립,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과 연계한 지구 환경 문제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지니며 과학적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또 우정초 학생들은 미래에너지 보드게임 제작, 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 에너지 절약 주택단지를 설계하고 제작 등의 다양한 에너지 수업을 통해 새로운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였다. 학생들은 팀별 협의회를 거쳐 생활 속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 미래에너지 실천 자료를 제작하여 전시회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또 탄소물 발자국을 줄이는 체험교육과 고래야, 돌아와, 널 지켜줄게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미래에너지 현장 체험학습 활동을 진행하였다. 미래에너지 교육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혁신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에너지를 보는 올바른 가치관과 앞으로 부딪히게 될 에너지 문제 상황을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에너지학교는 그 고민의 시작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기획 특집 에너지 5. 미래에너지 실천가로 성장하다. 글 이충민 화봉중학교 학기 초 연간 교육계획을 설계하면서 제가 근무하는 화봉이라는 이름, 꽃, 화, 봉우리, 봉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마음속에 1년 동안 쎄쎄라는 봉우리에 꽃이 가득 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육과정 속에서 답을 찾게 되었다. 막연하게 쎄쎄를 나 혼자 몇몇 학생들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행사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메이커 활동에서 깨달은 쎄쎄.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과 수업 시간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재구성하여
셀세의 주제와 관련된 교과의 성취 수준 및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교과 융합 및 연계를 통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에너지 절약을 약속하는 에너지 저금통 만들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만들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주택 모형 마을 만들기, 전지적 탄소 중립 시점 이해하기,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 LED 무드 등 만들기, 에너지 제로하우스 만들기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한 체험 속에서 셀세를 이해하게 되었다. 화 A동 동아리 시간에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페트병 재활용 화분 만들기, 북부 소방서 연계 체험 활동 학교 텃밭 가꾸기, 우리 같이 지구를 지켜요. 캠페인 활동 학교를 바꾸는 체인지 메이커 활동 원목 의자 만들기, 새집 만들기 등 적정 기술을 활용한 간이 정수기 만들기, 신재생 에너지 보드게임, 에너지 절약 UCC 만들기. 메타버스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에너지의 소중함과 미래 에너지의 가치를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에너지 주간 2021 행사의 에너지 공모전을 실시하여 전교생이 환경의 중요성,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자원 재활용, 탈핵 문제라는 주제로 포스터 만화 마스코트 글짓기로 다양하게 표현해보며 셀세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에너지 실천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교육 공동체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그 외 교육 공동체의 셀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원, 학부모, 학생 에너지 절약 연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직접 만날 수 없는 학부모님을 위해서는 에너지 신문을 제공하였다. 문적 학습 공동체 시간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과 에너지 교과 연구회를 운영하여 친환경 원목 탁자 만들기를 통한 탄소 제로 활동의 하나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였다. 연구회 선생님, 학급의 학생들에게도 학교 텃밭 키우기, 학급 내 식물 기르기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기회도 마련하였고, 친환경 관련 주제인 나탄 공예와 같은 사제 동행 및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 너,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셀세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927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앤 로렌츠가 발표한 나비 효과에서는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화봉중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실천한 작고 사소하지만 다양한 셀세 관련 체험 활동이 우리 후손과 미래 세대에 긍정적인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기획 특집 에너지육.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다 한옥. 글, 편집위원 김하영. 한옥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으로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형에 최적화된 주거 형태이다. 하지만 서구의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한옥은 진부한 옛것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주위에서 한옥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한옥에는 선조의 지혜가 여러 담겨 있는데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처마는 석가래가 기둥 밖으로 빠져나온 부분을 통칭해 부르는 명칭이다. 한옥의 처마는 기둥 뿌리에서 처마 끝을 연결한 연장선의 내각이 28도에서 33도 정도를 이루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하면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 여름에 해가 높이 뜰 때는 햇빛이 처마에 가려져 방까지 들어올 수 없게 막고 해가 낮게 뜨는 겨울에는 햇빛이 방 안까지 들어와 온도를 높여줄 수 있다. 온돌은 방바닥에 돌을 깔고 밥을 짓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돌을 달구어 방을 난방하는 구조를 말한다. 서구의 벽난로는 굴뚝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열기가 바로 빠져나가지만 온돌은 열기가 바닥 전체를 도라지 밖에 굴뚝으로 나가는 덕분에 열 손실이 적다. 저녁에 불을 지피면 구들장에 온기가 남아 다음날 아침까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온돌은 습기가 차지 않고 연기와 재 등이 방에 남지 않아 안전하며 고장이 적다. 온돌에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어 발생하는 열기가 구들장으로 전해지는 열의 전도 원리에 데워진 구들장에서 나온 열기가 방 전체에 퍼지는 열의 복사 현상, 따뜻해진 방바닥의 공기가 위로 순환되면서 훈훈해지는 대류 현상이 숨어 있다. 이처럼 한옥은 계절별 태양의 고도를 활용한 처마, 열의 전도, 복사, 대류 현상이 활용된 온돌 등 다양한 과학적 원리의 바탕을 둔 건축물이다. 또한 한옥은 흙, 돌, 목재를 주재료로 하여 집을 짓기 때문에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약 100배가량 친환경적이라고 한다. 또한 계속해서 재사용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자연으로 회귀할 수 있기에 더욱 자연 친화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옥에도 단점이 존재한다. 온돌은 방을 따뜻하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온도 조절이 어렵다. 또한 주재료인 목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뒤틀림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단점이 존재한다고 해서 사라질 필요는 없다. 전통 문화의 장점은 살려서 활용하고 단점은 현대식 기술을 활용하여 보완하면 된다. 최근 뉴스를 통해 K문화라는 단어를 종종 보게 된다. 기생충, 미나리 등 한국에서 만든 영화가 해외 유명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는 뉴스, BTS가 미국 유명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기사, 유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듣곤 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옛것을 지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융합을 통해 더 나은 것을 만들어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기획 특집 에너지 7. 미래청정 에너지 수소. 글, 편집위원 김보교.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 위기 속에 우리가 활용할 미래청정 에너지원으로 최근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울산도 지난 2019년 친환경에너지 수소 시범 도시로 지정되어 탄소 중립 시대의 탈탄소 사회로 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주거 및 교통수단을 수소에너지로 가동할 수 있도록 도시 내 생태계의 에너지원 구성을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수소 배관망, 수소충전소, 수소버스 등 전국 최대 수소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고 향후 수소 트램을 도시철도로 도입할 계획이다. 2021 울산 국제수소에너지 전시회 및 포럼. 지난 11월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는 새로운 미래에너지로 떠오르는 수소를 활용한 수소경제산업의 현주소와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과제를 가늠해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전문 전시회 및 포럼이 열렸다. 영국과 캐나다 등 유럽 남미 지역 수소기업 및 정부기관이 참관하여 수소산업 기술의 동향과 정책을 공유하였고 울산, 강원, 충남의 수소에너지 전환 실증 현황을 나누는 성과보고회도 동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 등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참가했다. 모빌리티 대표 기업들의 수소전기 트럭, 수소전기차, 수소트램, 수소연료전지 선박, 지게차, 이동식 수소충전 차량 등이 출품되었고 수소충전소 설비와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중소기업들도 참가하여 상호교류하였다. 수소에너지란 원소 번호 1번인 수소는 우주 원소의 88%를 차지할 만큼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한다. 원자 중 가장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냄새, 맛, 색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수소에너지는 왜 석유나 석탄을 대체하는 미래의 청정 에너지원으로 평가될까? 가장 큰 장점은 화석 연료와는 달리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방출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도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다. 이 같은 수전의 방식은 전기를 필요로 하지만 심야 전기나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을 활용하면 된다.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잉여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 운송하여 필요할 때 연료전지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비용 생산 방법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천연가스, 석유와 같은 화합물에서 고온의 수증기를 통해 수소를 추출하거나 석유화학이나 제철 공장의 공정 중에 부산물로 발생하는 수소를 활용하는 것이 저렴한 방법이다. 수소 모빌리티,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산소가 연료전지에서 반응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여 구동되는 자동차이다. 공기를 흡입하면 연료전지에서 공기 중 산소와 수소 연료의 화학 반응을 이끌어내 전기, 열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모터를 돌려 동력을 얻는다. 기존의 전기차와 다른 점이라면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 전기차와 달리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활용해 자동차 내에서 직접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낸다는 점이다. 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화학 반응 후 배출되는 것은 소량의 순수 물뿐이고 산소를 위해 공기를 흡입할 때 공기 중 먼지와 화학물질을 제거 후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가 정화되는 이점이 있다. 내연기관보다 조용하고 구조가 단순해 유지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전기차보다 충전이 빠르며 주행거리가 길수록 에너지 효율성도 더 좋다. 이런 장점을 이용해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 선박, 버스, 트램, 드론, 비행기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개발되었고 실증 단계를 거쳐 상용화를 시작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경제 산업 구조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 발전과 인류 생존에 있어서 에너지 자원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수소 에너지는 여러 한계점들로 아직 많은 연구와 실증이 필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기후환경 변화 시대에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볼 만하다. 기획 특집 에너지 8. 신재생 에너지, 어디까지 알고 있니? 글, 편집위원 김민지. 신재생 에너지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로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다.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이 있고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이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례 롯데월드타워 수열에너지.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수열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례로 우리나라의 롯데월드타워가 주목받고 있다. 롯데월드타워에서 운용 중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가장 규모가 큰 방식은 한강수 온도차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가 여름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특성을 냉난방에 활용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롯데월드타워에서는 하루 5만 톤의 원수를 공급받아 전체 냉난방의 10%인 3천 냉동톤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현재 건축물 내부에서 가동 중인 설비 중 국내 최대 규모다. 운영 결과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타 냉온수기 대비 연간 에너지 절감률이 약 36%,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약 38%로 분석됐다. 수열 에너지는 대형 시설 냉난방을 위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냉각탑도 필요 없어 경제적인 장점이 있고 소음과 도시 열섬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 롯데월드타워는 수열 에너지 외에도 지열 냉난방 시스템, 고단열 유리 사용, 태양광 지별판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중수 및 우수 재활용, 생활하수 폐열 회수 등을 통해 총 에너지 사용량의 12% 정도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약 21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 해외 신재생 에너지 활용 사례 독일 솔라 축구 경기장. 태양의 도시, 환경의 도시라고 불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는 220kW 급 태양광 발전 시설 3개와 태양열 집광기 8개 등 한 시즌 동안 충분히 사용할 태양광 에너지를 보유한 솔라 축구 경기장이 있다. 이 태양광 축구 경기장 지붕에는 1146개의 태양광 모듈이 2300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해 설치되어 있다. 솔라 축구 경기장은 1995년 남쪽 스탠드 지붕에 60제곱미터의 태양열 지별기를 달아 태양에너지를 통해 발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연 25만 킬로와트시에 달하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무려 60여 개의 주택이 1년 동안 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규모의 발전량으로 솔라 축구 경기장은 어느덧 프라이부르크의 최대 태양광 발전소로 자리 잡았다. 태양열 시설로 공급되는 온수는 선수들의 샤워 시설의 온수로 사용되며 남은 열은 스터링 엔진을 통해 잔디와 건물의 난방에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축구 경기 입장권으로 전차 또는 트램을 탈 수 있도록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축구장 인근에 6대의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약 5,600여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한다. 기획 특집 에너지 9. 요소수 대란 석탄에서 시작되다. 글, 편집위원 박선영. 올 초 중국은 2060년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며 탈탄소를 선언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 채굴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중국은 전력난을 겪게 되었고 그 결과 공장이 멈춰버렸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우리나라의 요소수 대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요소는 석탄에서 추출하는 암모니아가 주원료이다. 중국의 석탄 부족은 곧 요소의 부족을 의미하며 중국이 자국 내 소비를 위해 수출을 금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소수 대란이 촉발되었다. 석탄 에너지. 석탄은 주로 고생대 석탄기 무렵의 식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압과 지열을 받아 차츰 분해되어 생긴 퇴적암이다. 대부분의 석탄은 3억 4천만 년에서 3억 년 사이의 석탄기인 약 6천만 년 동안 생성된 것이다. 석탄은 주로 검은색 또는 검은 갈색을 띠며 탄소, 산소, 질소, 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데 약간의 황과 많은 양의 회분, 수분이 들어있다. 가연성이 좋아 연료 또는 화학공업 재료로 널리 쓰인다. 인류 문명의 비약적 변화라 일컫는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것이 바로 석탄이었다. 오늘날 석탄은 대부분 전기를 생산하는 데 이용된다. 우리 생활과 관련이 많은 만큼 석탄의 소비량은 상당하다.
그러나 식물과 공룡이 무한정 살았던 것이 아닌 만큼 석탄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석탄은 한정된 자원이니 앞으로 생산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지만 이와 반대로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리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석탄은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좋은 연료가 되는 만큼 환경에는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 석탄은 살아있는 생물과 마찬가지로 탄소와 수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생물이 죽으면 분해되어 몸속의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어 대기 중으로 되돌아가게 되지만 생물이 죽어서 분해되지 않고 화석 연료로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탄소가 화석 연료에 포함된 채로 땅속에 저장이 된다.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땅속에 묻혀있던 탄소가 빠져나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빠른 속도로 당기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다. 또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도 있지만 석탄을 주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도 최대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석탄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란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고온에서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발전소이다. 열을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고 증기를 발생시켜 증기터빈을 돌리고 그것에 의하여 발전기를 운전하게 된다. 전 세계의 화력발전은 대부분 석탄을 태워 발전하는데 그로 인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60기의 석탄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규 석탄 발전소 7기를 건설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은 충청남도이다.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청남도 지역은 당진, 태안, 보령, 서천 4개 지역에 현재 운영 중인 석탄 발전소의 절반에 가까운 12,400메가와트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 29기가 위치해 있다. 수도권에는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지을 수 없는 석탄 발전소를 비교적 가까운 충청남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해왔고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자 더 이상 충남에 석탄 발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그 결과 석탄을 연료로 쓰는 당진 화력발전소 1에서 4호기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되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인류 생존의 문제, 탄소 감축.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해 탈석탄의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제 탈석탄연맹에 참여한 국가와 지방정부는 27개에서 34개로 늘어났으며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등 국가들은 2030년 이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세계에서 5번째로 석탄 발전량이 많은 우리나라도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 기획 특집 에너지 10. 알아두면 쓸모있는 핵발전소 사고 대응 방법. 글, 편집위원 박선영. 부족한 화석 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던 핵에너지는 인류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될 가능성과 함께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내면서 야누스적인 양면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핵발전소의 시작. 1938년 12월 독일의 오토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우라늄의 원자핵이 핵분열을 일으키는 현상을 발견하면서 핵발전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40년대 말부터 핵무기를 전기에너지로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1953년 12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연설 이후 전력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핵발전소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상업적인 핵발전소는 1954년 6월 세계 최초로 옛 소련에서 가동된 이후 영국, 1956년 미국, 1957년 순으로 가동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리 1호기가 1978년 4월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7등급 이상 핵 관련 사고 사례. 세계적으로 핵 관련 사건 사고는 수백 건에 이르지만 2014년까지 4등급 13건, 5등급 4건, 6등급 1건, 7등급 2건 등 4등급 이상 사고만 20건에 달한다. 그중 한 국가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성 물질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능 물질, 방출 사고인 7등급 핵발전소 사고를 소개한다. 옛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새벽 체르노빌 핵발전소 4호기에서 실험 중 핵반응 노출력이 100배로 급증하면서 원자로가 폭발했다. 불기둥이 하늘로 1000m 이상 치솟았고 죽음의 재라고 불리는 방사능 낙진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방사능 낙진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는 데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사고 발생 초기 원자로 직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현장에 남았다. 이들 중 누구도 방제복을 입지 않았기에 다수가 방사성 물질 피폭으로 사망하였다. 당국은 늑장 대처로 일관했고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사태를 믿지 못하거나 부정하였다. 마침내 체르노빌과 그 인근 일대가 전면 격리되고 원자로 위에 석회를 부어 임시로 방사능 오염을 봉쇄하게끔 하였다. 늑장 대처와 불충분한 오염 정화 등으로 인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피해는 광범위하여 피해 규모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반경 30km 지역은 사고 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출입 통제 구역으로 묶여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동쪽 바다 밑에서 규모 9.0 지진이 일어나 높이 14m가 넘는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 제2핵발전소 1, 2, 3, 4호기가 냉각 기능을 잃어 핵연료가 녹아내렸고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핵반응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물이 필요하고 물을 공급하기 위해 펌프가 필요하며 펌프가 작동하기 위해 전기가 필요하지만 당시 쓰나미로 인한 대규모 정전으로 전기 공급이 안 되자 폭발까지 일어난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1, 3호기에서 공기 중으로 방출된 세슘 137의 양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8배에 달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전소 주변은 방사성 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돼 출입이 통제되었고 약 17만 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했다. 아직까지 핵반응로 사고 수습을 하지 못해 사고 발생 10년이 지난 지금도 폭발한 핵발전소에서는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난다면 정부는 방사선 피폭량이 10msv 이상일 때, 주민 대피 50msv 이상일 때 소개 조치를 취한다. 방사선 비상이 발령되면 긴급재난 방송에 따라 대피한다. 옥내 대피 때 실내로 들어가 창문 틈 등 외부와 통하는 빈틈을 테이프 등으로 차단하고 환풍기, 에어컨을 끈 후 노란 수건을 문 앞에 걸어둬 사람이 안에 있음을 알린다. 9호소 대피 안내를 받으면 환풍기와 에어컨을 끄고 가스와 수도 밸브 등을 모두 잠근다. 중요한 개인 물품과 비상약품, 휴대용 라디오, 옷, 마스크 등을 챙겨 피난 가방을 꾸린 후 집을 나설 때 대문이나 현관문에 대피 완료했다는 표시로 흰 수건을 걸어두고 나간다. 울산 관내에는 37개의 9호소가 있으며 거점과 9호소를 확인하려면 안내방송을 잘 확인해야 한다. 생생교육 현장 1. 미래를 밝히다. 울산에너지고등학교. 글 이정옥, 울산에너지고등학교 학생. 무엇을 배우나요? 에너지 분야 마이스터고인 울산에너지고등학교는 전기에너지과와 신재생에너지과가 있다. 전기에너지과에서는 전력계통 설비, 전기설비, 자동화 설비의 설계, 제작, 유지 보전 실무, 운영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전기전자회로, 공업화학, 단위조작, 분석화학, 설비보전 계측 제어,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다양한 과목을 배워 전기 또는 신재생에너지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다. 나의 성장을 돌아보는 졸업작품. 요즘 우리는 졸업작품 제작이 한창이다.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을 활용해 산출물을 제작하며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고 있다. 우리 조는 전기에너지과이지만 2차 전지를 배워보고자 리튬이온 전지와 배터리의 충, 방전, 발열을 관리하는 BMS 모듈을 활용해 작은 ESS를 제작하고 있다. 내선공사, 송변전 배전 설비 운용 과목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습을 활용해 기판의 납땜으로 2차 전지셀을 만들고 에너지의 생산부터 수용각까지의 전력 흐름을 보여주는 모듈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아두이노를 활용해 LED로 학교 로고를 만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과의 소속조는 3D 모델링으로 학교의 형태를 만들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회로를 그린 후 모터를 구동시켜 사용자가 찾는 곳의 위치를 알려주는 학교 모형을 제작하고 있다. 내선공사, 조명공사, 태양광 에너지 생산 과목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습을 활용해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만들고 모터를 움직이고 불을 밝힐 수 있게 배선했다. 졸업작품을 제작하며 3년간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로 활용하며 배웠던 것을 정리하며 1학년 때와 비교해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느낄 수 있었다. 에너지고등학교의 자랑거리. 나는 신문 편집부로 활동하며 선생님 및
학생들이 참여한 교내 외 다양한 행사와 특별한 소식을 취재하며 교내 신문 ENP를 제작하고 있다. 교내 신문에 싣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명장분들과의 멘토링, 졸업한 선배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와 직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알려주는 진로의 밤 행사, 영어회 화력 증진을 위한 말레이시아 어학연수 등 다양한 대내외 행사가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사진, UCC 등의 교내 공모전이 자주 열린다. 공모전에 제출했던 영상으로 학생들이 전기사랑 미디어 콘텐츠 대전에 참여해 산업통상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생생교육 현장 2. 방어진 초등학교 교실 온도 1도 낮추기. 글 손아름 방어진 초등학교. 올해 6학년인 우리 반은 교육부와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환경일기장을 활용하여 창체 동아리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생태계를 위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단지 실천하지 않을 뿐이다. 때문에 제로웨이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교실 에너지 1도 낮추기 에너지 통장을 신청하게 되었다. 학생들과 생활 속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다. 거창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직접 실천하고 꾸준히 지킬 수 있는 것들로 추려서 쓰레기 줍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급식 다 먹기 등 13가지 미션을 선정하고 난이도에 따라 통장에 저축되는 금액을 정하였다. 에너지 통장을 실시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생활 모습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아침 등굣길에는 군것질거리 대신 양손 가득 쓰레기가 들려져 있다. 전날 우리 학교 아이들이 먹고 운동장과 놀이터 곳곳에 버린 것들이다. 일회용 생수병 대신 텀블러와 스테인레스 빨대를 사용하고 종이 가방 대신 에코백에 학습 준비물을 넣고 다니며 급식 시간에는 먹을 만큼만 받아 남김없이 싹싹 비운다. 이런 학교에서의 생활의 변화는 가정에서도 이어진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잠깐의 경험이 많은 의식의 변화를 불러왔다. 길에 버려진 쓰레기가 불편해졌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으며 페트병에서 당연하게 비닐을 떼어내는 등 자신이 한 작은 노력들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생생교육 현장 3. 송정초등학교 환경지킴이 실천통장. 글 장현주 송정초등학교. 이젠 더 이상 기후위기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글자로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빈번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이례 없는 폭염, 폭우, 대형 화재들이 계속되자 이제는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되는 2학년 학생들이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알기에는 조금 어리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지금부터 기후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실 온도 1도 낮추기 100일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이는 100일 동안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실천적 학급 메뉴를 정하여 이행하는 것으로 실천 메뉴 25개 중 각 학급에서 희망하는 것을 선택하여 운영한다. 우리 반은 그중 메뉴 21번 100일 챌린지 통장을 실천하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몸소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지구를 살려요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 후 우리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다. 이번 100일 챌린지 통장 활동을 통해 머릿속으로만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되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에너지를 줄이는 것인지 몸소 행동으로 옮기며 실천해 나가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였다. 어서와. 여기 처음이지 1. 제로에너지 학교의 출발. 울산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글 편집위원 안준희. 생물처럼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을까? 건축물 내 설비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열,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기술과 고효율 단열재와 공기 유출을 차단해주는 창호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기술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면 가능하다.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이 대두되는 예즘 우리 주변에도 에너지를 생산하여
소비를 줄이는 건축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개교한 이래로 스포츠 인재 육성과 각종 전국 단위 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으로 주목을 받는 울산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내 전체 사용 에너지의 약 11%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여 냉난방 시스템, 전력 등을 활용하며 에너지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되고 사용되는 신재생 에너지에는 지열,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가 있다. 지열 에너지, 지구 내부의 열 분출과 지구 지표면에 저장되는 약 47%의 태양열 복사 에너지로부터 지구 내부에는 열 에너지가 축적된다. 땅을 구성하는 토양, 안반 등에 축적된 열 에너지를 열교환기와 히트펌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열 에너지이다.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의 경우 운동장에 약 1700m 깊이로 128개의 열교환기가 매설되어 있어 계절에 따라 다르나 약 167만 kWh 제곱미터 YR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굵고 넓은 배관을 통해 모아진 지열 에너지로 학교는 냉난방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열 에너지의 열을 통해 수영장의 온수를 만들거나 물의 온도를 18에서 19도로 유지한다. 또한 학교 기숙사의 난방을 가능하게 하고 체조장 공조기를 가동시킨다. 지열 에너지는 울산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울산 내 15개의 학교에서 물물 방식 또는 물공기 방식으로 이용되는 신재생 에너지이다.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는 흔히 시골 농가나 인근 주택에서 자주 볼 수 있어 우리에게 친숙한 신재생 에너지이다. 태양광 에너지는 반도체를 이용한 태양 전지판을 통해 태양빛 에너지를 모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공해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고 연료도 필요 없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학교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에너지는 설치된 패널을 통해 전력으로 사용되어 전기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절감시키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로 하루 평균 140kWh의 전력량이 생산되며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전체 전기 사용량의 5%를 차지하는 약 51400kWh가 생산되어 전력으로 활용되었다. 태양열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와 이름이 비슷한 태양열 에너지는 에너지원이 태양의 열이다. 태양의 빛을 받은 모듈이 전기를 생산해내는 태양광 에너지와 달리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광선을 흡수한 열로 에너지를 생산한다. 태양열 에너지로 생산한 열은 열매체 및 추결순환 펌프를 통해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기숙사 건물의 온수 공급에 이용된다. 해가 지면 에너지를 발전할 수 없는 태양광과 달리 태양열은 축적한 열을 이용해 야간에도 생산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어 하루 평균 300기가칼로리가 생산된다. 최근에는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을 합친 하이브리드 형태의 발전 시스템도 등장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GHP, 가스히트 펌프. 친환경 에너지인 가스를 사용하여 전력 사용량이 절감되는 GHP, 가스히트 펌프 사용으로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의 냉난방 전력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다. 전기 모터를 가동하여 구동되는 이프, 전기 히트 펌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정부는 일정 비율 이상의 건물에 대한 GHP, 가스히트 펌프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울산에는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이외에도 은월초등 4교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 47대의 GHP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 내 설치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2020년도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공공건축물을, 2025년부터는 동일 면적의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2030년에는 모든 공공민간 건축물을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는 로드맵을 정부가 발표하는 등 제로에너지 건축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의 인식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지구환경을 지키며 모두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과 기술들로 새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 기대된다. 어서와, 여기 처음이지. 바람 따라 떠나는 제주 에너지 여행. 글, 신효진, 울산광역시 교육청. 제주도는 바람과 여자와 돌이 많다고 해서 삼다도란 이름이 붙어 있다. 제주의 바람을 따라 가다 보면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거대한 풍차들과 태양 거울들을 만나볼 수 있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길목을 가르는 바람개비들. 공항에서 내려 동쪽으로 가다 보면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길목 구비구비 바람을 타고 거대한 풍차가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다. 김영의 수욕장이라고도 불리는 김영 성세기해변은 동쪽 해안에서 가장 먼저 풍력 발전기와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희고 고운 모래의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는 지중해에 와 있는 느낌을 들게 한다. 눈부신 백사장 저 너머에 보이는 풍차들이 아름다운 바다와 어울려 눈부시게 아름다운 절경을 만들고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카메라를 들게 된다. 새하얀 풍차 날개들을 따라 동쪽 해안도로를 계속 달리다 보면 어느새 월정리해변이 나타난다. 달이 머무는 바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답게 월정리 바다는 도로변으로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코발트빛을 품은 아름다운 물빛이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다. 풍력과 태양광, 태양열 체험 복합문화 공간. 월정을 지나 행원지역에 가면 행원풍력,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날 수 있다. 발전단지 안에는 풍력과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인 CPI 에너지 미래관이 위치해 있다. 미래관 내부는 4차 산업혁명관, 기후위기관, 가파도 마이크로그리드관, 신재생 에너지관, 스마트 그리드관 등 여러 테마로 구성돼 있다. 외부에는 풍력, 태양광, ESS 등 실설비가 운영되고 있어 누구든 현장에서 직접 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오름과 오름 사이를 가르는 바람. 바람을 따라가는 동쪽으로의 에너지 여행을 마무리하고 서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바람이 해안에만 불어오는 건 아니다. 서쪽을 향해 가는 길 중간 산간 지역에 힘찬 날개짓을 하는 풍차들은 바람길이 제주도 곳곳에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한라산 중턱 도로를 지나 서쪽 해안을 향해 달려가다 금악오름이라고도 불리는 금오름에 잠시 올라갔다. 금오름은 제주 서부 중산간 지역의 대표적인 오름 중 하나이다. 금오름에 올라보면 서쪽으로는 비양도, 남쪽으로는 산방산까지 보이고 한라산, 주변의 여러 오름과 풍력 발전기, 넓은 초원과 마을의 모습까지 보인다. 금오름에 오르면 보이는 오밀조밀하게 솟아있는 7개의 풍차들이 있는 곳은 풍력의 잉여전기를 활용해 그린 수소를 만드는 상령풍력발전소이다. 상령풍력발전소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서쪽 해안인 용수와 한라산 정상 사이에 딱 중간에 위치한다. 해질녘에 만나는 망망대해 속 풍차들. 바람이 이끄는 대로 서쪽 해안으로 가면 에너지 여행의 종착지, 일몰명소인 신창풍차해안도로를 만날 수 있다. 서쪽 끝을 따라 연결된 신창풍차해안도로를 가다 보면 상계물공원이 나온다. 상계물공원에서 다리를 따라 걷다 보면 신창등대가 나타난다. 신창등대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는 육상풍력발전기가, 오른쪽에는 해상풍력발전기가 바람을 가르면서 돌고 있는 절경을 볼 수 있다. 일몰 시간이 가까워지면 타오르는 붉은 노을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온다. 해가 질 무렵 풍차와 어우러진 노을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선물해준다. 이렇게 바람을 따라 떠나는 제주 여행은 끝을 맺었다. 하지만 그 여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배움을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공감터 1.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하나. 글, 김세희, 송정초등학교 학생. 저희 반에는 환경지킴이 실천통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지키는 행동을 써서 다음날 학교에 들고 가면 선생님께서 도장과 스티커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쓴 실천 내용 중에는 음식을 남기지 않았어요. 안 쓰는 전등을 꺼두었어요. 양치질을 할 땐 양치컵을 사용했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어요. 종이 양면을 모두 다 사용했어요. 영수증을 받지 않았어요. 고기 먹지 않는 날을 정하고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분리수거를 했어요. 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 실천 행동으로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실천을 많이 할수록 스티커를 받는데 스티커를 많이 모은 순서로 선물을 골라갈 수 있습니다. 그 선물도 역시나 환경을 지키는 대나무 칫솔이나 고체 치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면 지구 오염으로 인해 지구온난화 현상과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해수면이 상승되어 투발루 같은 섬이 물속에 잠기고 많은 생물들이 멸종되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지구 환경 오염 종류에는 먼저 수질오염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물오염인 수질오염의 원인은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 가축 배설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물을 조금만 절약하여 사용한다면 수질오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양오염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땅오염인데 토양오염의 원인은 농약과 쓰레기입니다. 토양오염의 결과는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 등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은 공기가 오염되는 것인데 대기오염의 원인은 공장 매연, 자동차 매연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결과는 산성비입니다.
식물이 산성비를 맞으면 식물이 검게 말라 죽습니다. 대기오염은 메탄가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메탄가스는 소의 트림이나 방귀 때문에 만들어지는 가스입니다.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려다가 생긴 부작용들입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 우리 어린이들은 어떠한 작은 실천을 할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함께 이 지구를 깨끗하게 나누어 쓰기 위해서 저희 반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힘내서 함께 지구를 꼭 지킬 것입니다. 공감터 2. 에너지 모으기. 글, 박건민 방어진 초등학교 학생. 현재 지구는 많은 오염들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다. 바다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고 있다. 공장의 매연과 화물트럭과 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공기도 오염되어 매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이러한 오염으로 지구온난화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각종 기상이변, 이상기후 등으로 인간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실과 시간과 창체 시간의 환경에 대해 배우고 환경일기장을 쓰며 우리들의 작은 노력과 실천이 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배운 것을 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우리 반은 에너지 통장을 쓰고 있다. 에너지 통장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면 포인트를 준다. 예를 들면 쓰레기 줍기는 50원, 급식 다 먹기는 700원, 양치컵 사용하기는 200원 등이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로 스테인리스 빨대, 소프넛, 대나무 칫솔 등 친환경 용품을 살 수 있다. 처음에는 포인트에 욕심이 생겨서 포인트를 얻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동안은 길에 떨어진 쓰레기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줍다 보니 우리 학교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약 한 달간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포인트 때문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켜진 불 끄는 것, 길 가다가 쓰레기 줍기 등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행동들이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었다. 에너지 통장 활동을 해보니 하루를 마칠 때 뿌듯함을 느낀다. 이전에는 기후위기를 알고는 있었지만 멀게만 느껴져서 관심도 없었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동안 더 많은 환경을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 생활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로 인해 얻어지는 성취감이 크다. 내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 내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부터 실천하면 좋겠다.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좋은 결과, 큰 결실로 되돌아올 것이다. 나는 올해가 지나도 스스로 에너지 통장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하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직업 3개. 미래를 대비하는 에너지 관련 직업. 글, 편집위원 강진영. 화석 연료의 고가의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이에 기술과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래가 유망한 에너지 관련 직업을 알아봅시다.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지구를 살리는 착한 에너지, 자연에서 찾아요. 태양광, 풍력, 치열, 바이오 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기술 및 장비를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지열 발전 등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도 합니다. 관련 전공, 신재생 에너지학 전기공학, 신재생 에너지공학, 에너지관리학, 태양광공학, 에너지자원공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과, 전기과 등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직업 전망.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는 관련 연구소, 대학,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 정도를 태양광과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늘려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늘리려는 정책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요. 기후변화가 기업이나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농산물이나 수산물,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합니다. 온실가스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관련 전공, 기상학, 천문학, 환경공학,
환경학 등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으면 유리합니다. 기후변화 정책이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의 흐름을 배울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 환경공단에서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 관련 단체에서도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직업 전망. 기후변화 전문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부의 부서,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면서 기후변화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해양에너지 기술자. 바다에서 전기를 낚아 올려요. 바다는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바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해양에너지 기술자는 파도, 조류, 조력, 해수 온도차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기술을 연구하고 바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개발합니다. 관련 전공, 해양공학과, 해양학과, 에너지공학, 자원공학, 환경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등을 선택하면 해양에너지 기술자가 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직업 전망. 에너지와 관련된 정부 산하 연구기관, 대학의 연구소, 한국전력공사,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해양에너지는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지만 현재까지는 해양에너지 전문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해양에너지는 앞으로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계절과 식탁. 기온이 솟아나는 겨울 보양 채소 시금치. 글, 정은숙 화정초등학교. 고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는 시금치에 시자도 듣기 싫다고 한다. 글자가 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날 그만큼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다 보니 풍부한 영양에 비하여 다소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어릴 적 제사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하기에 시린 손으로 종일 시금치를 뜯었던 고통의 시간과 어느 잔칫집 잡채 속의 새파랗고 달달한 시금치는 인생 음식으로 기억된다. 그렇게 시금치는 겨우내 모진 사풍을 이겨내어 그 맛이 달고 진하여 마치 어머니를 닮아 있다. 시금치는 아프가니스탄 주변의 중앙아시아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이란 지방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재배되어 오다가 중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내한성이 강해 서늘한 봄, 가을과 겨울에 잘 자란다. 시금치는 동양종과 서양종으로 나뉘는데 동양종은 추위에 강하여 가을과 겨울에 재배되어 잎이 날렵한 겨울 시금치라 부르며 서양종은 잎이 두껍고 둥근 특징을 가진 여름 시금치라고 한다. 서양에서는 주로 어린 시금치 잎을 샐러드용으로 사용하며 우리나라는 나물과 국거리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시금치의 영양 및 효능. 시금치 100g에는 도표와 같이 비타민 A, C가 풍부하고 한국인이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1, B2, B6, E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철분, 칼륨, 칼슘, 요오드, 엽산, 루테인 등을 함유하는 동시에 양질의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다. 서양에서도 시금치는 피로회복과 체력 증강을 위한 건강 채소의 대표격으로 꼽혀 매일 채소와 수프 등에 적극적으로 곁들여 먹으면 힘이 솟아난다고 하는 강력한 채소다. 시금치의 꽃말은 건강이다. 따라서 칼륨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좋고 비타민C와 철분 성분이 빈혈을 개선하는데 탁월하며 엽산 성분은 임산부의 건강 및 태아의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비타민 A는 눈의 피로와 망막의 손상을 막아줌으로써 눈 관련 질환 예방에 좋다. 그 외에 각종 항산화 성분의 도움으로 노화 예방, 치매 예방,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콜레시스토키닌 성분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시금치의 부작용. 시금치는 장점이 많은 반면 단점도 있다. 원인은 시금치 속에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있어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심해지고 체내에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이 생기기 쉬워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금치 무침에 깨를 넣어 먹거나 데쳐 먹으면 수산염이 빠져나간다. 생식으로 대량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 시금치와 칼슘 식품과 같이 먹지 않으며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시금치 고르는 법 및 손질법. 여름 시금치는 싱겁고 겨울 시금치가 달고 맛이 있으며 영양가도 높다. 잎은 초록색이고 뿌리 부분이 선명한 보라색을 띠는 것을 고른다. 뿌리 부분은 영양이 많기 때문에 잘라내지 말고 겉껍질을 살짝 긁어낸 뒤 그대로 사용한다. 중간쯤 자란 포항초가 으뜸이며 섬초, 남해초, 노지제 배종도 나쁘지 않으나 질긴 특징이 있다. 시금치를 데칠 때는 소금을 조금 넣고 뚜껑을 꼭 열어놓고 데쳐야 수산 성분이 날아간다.
오래 데치면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당분이 빠지고 물러져서 맛이 없어진다. 정보 나눔터, 에너지 기념일, 글, 편집 이원 김민지. 세계 불 끄는 날,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어스 아워라고 불리는 세계 불 끄는 날은 세계자연기금이 주최하는 환경운동 캠페인으로 2007년 제1회 행사가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된 이래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다. 각국 주요 도시의 시민들이 각국 시간으로 저녁 8시 반이면 1시간 동안 소드남으로써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되새기고자 한다. 특히 미국 뉴욕타임스퀘어, 프랑스 에펠탑, 중국 만리장성 등 전 세계 주요 랜드마크들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서울시청과 국회의사당, 서울타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구의 날,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자연보호단체들이 지구의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로 순수 민간운동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 전후 7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해 소등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소등 행사에 동참한 100만여 건물이 10분간 불을 꺼서 아낀 에너지는 30년생 소나무 약 8,000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에너지의 날 8월 22일 2003년 8월 22일은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이다. 이에 2004년부터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에너지의 날을 지정하고 전국 단위의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보급이 절실함을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에어컨 설정 온도 2도 올리기, 전국 동시 전등 끄기 행사 등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세계차 없는 날 9월 22일 세계차 없는 날은 도심에서는 자가용을 타지 말자 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깨끗한 공기를 위해 1997년 프랑스 라로쉐에서 교통량 감축과 환경 개선을 위해 시작되어 1998년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된 시민운동이다.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환경단체들의 주도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해 서울을 비롯한 몇몇 도시들은 일부 구간을 몇 시간 동안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다. 슬기로운 에너지 사용 생활. 글, 편집 이원 김민지. 전기 플러그 뽑기.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전원을 켜지 않더라도 꽂아둔 플러그만을 통해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이를 대기전력이라 한다. 대기전력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1%에 해당하며 국가 전체 가구 수의 대기전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5천억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기전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절전형 멀티탭을 사용하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멀티탭 전원을 끄는 습관을 들여보자. 청소기 사용 전 필터 상태 보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청소기는 전력 소비량이 많은 전자기기들 중 하나다. 청소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필터를 청소하고 먼지통을 비우면 전력 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청소기의 흡입력이 좋아져 10% 정도의 소비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세탁은 차가운 물로 하기. 세탁기를 돌릴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90%가 물을 데우는 데 소비된다고 한다. 즉, 세탁물의 온도를 높게 설정하면 에너지를 그만큼 낭비하게 된다. 가급적 찬물로 세탁을 하고 세탁물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세탁을 하면 에너지는 물론이고 물 절약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백열등을 LED로 교체하기. LED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정부에서도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LED 조명으로의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LED 조명은 수명이 길고 안전기가 없어 백열등의 소비 전력보다 30에서 50%가 낮아 최대 10배 이상의 소비 전력이 절감된다고 한다. 또한 LED는 백열등보다 빛이 밝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밝히는 부분 스위치를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소등하는 것도 잊지 말자. 1등급 가전제품 구입하기. 가전제품의 효율 등급은 1에서 5등급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1등급 제품을 구입하면 5등급 제품에 비해서 30에서 45%의 에너지가 절약된다. 특히 한전에서는 에너지 효율 1등급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이왕이면 최저 소비 효율 달성률 1등급 스티커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하자. 냉장실은 비우고 냉동실은 채우기. 집에서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전자제품은 바로 냉장고다. 이 냉장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냉장실은 비우고 냉동실은 채우는 게 좋다고 한다.
냉장실은 음식물을 60% 정도만 채워야 차가운 공기가 잘 순환되는 반면 냉동실은 음식물을 꽉 채워야 냉기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